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양책 진전 기대감과 기업들의 호실적 소식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도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양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장 초반 양지수 소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 코스피 지수가 0.1%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2,35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4%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07선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FDA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렘데시비르의 원료를 제조하는 파미셀이 오늘장 16% 이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맥스로텍도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치료제의 승인 기대감에 여행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데이터 통합 플랫폼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물류나 완전 자율주행 쪽도 집중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누리텔레콤과 옴니시스템,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이 20%가량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이 주춤주춤하면서 잘 움직이지 못했던 만큼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도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장 초반 움직이다가 현재는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시장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시장 변동성의 요인입니다. 미국장은 이제 그동안 그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제 좀 회복하는 구간에서 다시 또 한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전에 합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결국 결론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대선 전이든 후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 후에 대한 그 차이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조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아마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양체의 경우에는 결국은 대선 이후에 될 것이다. 이게 거의 확정시 되는 시점이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또 소멸되는 효과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 이 확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대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그동안에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변동성을 하락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정이 좀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추석 전부터 해서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올 거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붙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을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화학하고 철강 업종을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렸었죠. 지금 역시 화학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면을
보더라도 시장이 최근에 이제 흔들렸지만 롯데케미칼은 꾸준하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전혀 시장에 미동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졌지만 0.6% 지금 상승이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위쪽에서 고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아래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또 화학업종 금호석유라는 기업도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그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질 때 시장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시세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강한 장이에요. 그리고 또 철강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주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포스코. 이 기업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뭐 포스코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기업도 특징이 뭡니까? 위에서 올라온 종목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포스코 말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현대제철이라는 기업도 있죠. 현대제철 주가 역시 최근의 시장은 변동성이 있지만 이 기업 주가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 역시도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상 힘은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과정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빠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떨어질 때 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했다가 결국은 계속 이제 하락을 겪게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막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저평가 구간에서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고개를 아래에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가져가신다면 이번 시장도 역시 변동성이 있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인데 하지만 이 변동성이 하락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종목들 가운데에서 화학과 철강주 몇몇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순환매 장세에서 이제 올라올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 대응 전략 세워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생명과학인데, 네. 32,700원에 15%입니다. 네, 3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사자마자 계속 추락을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려는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가 27만 원 정도, 2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네. 주가 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진원생명과학을 32,7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손실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시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진원생명과학처럼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자체가 원래 하면 안 됐던 시기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기업이 그거 외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네. 이 기업은 지금 보면은 2월달, 3월달에 저점 가격이 얼마였냐면 2,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27,000원이죠, 그죠? 네. 지금 가격도 아래에서부터 보면은 10배예요. 네. 10배가 맞습니다. 올라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한번 이 가격을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2006년도에 그 이후로 2020년도에 와서 한 번이에요. 처음이에요. 그죠? 이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아니, 못 봤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2006년도에 매수한 사람은 14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 겨우 본전이 온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이런 기본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걸 화면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매수한 가격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줄로, 선으로. 그럼 그 가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이었을까요? 아니면 팔아야 되는 가격이었을까요?
그러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아야 되는 가격이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아무리 방송에서 뭐 추천을 하든 아니면 주변에서 지인들이 추천을 하든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요. 이건 지금 뭐 기다린다고 해서 뭐 전망을 볼 필요는 없어요. 전망 자체는 이미 고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손절가를 25,000원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 예, 예. 그렇죠.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를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게 10 몇 년 동안 끌려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2,000원까지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손절을 분명히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25,0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반등이 나오면 사실 매수가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과거의 이슈들은 사실 처음에 반영될 때가 굉장히 시세가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번에 올라왔던 거고요. 다음에 시세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는 힘이 조금 힘들어요. 붙여요. 그래서 3만 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네, 3만 1,000원 정도. 그래요? 네. 3만 1,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떠서 있는 종목들 말고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네. 기업들보다. 그런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수익 내는 데 좋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 네. 종목들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25,000원 잡아주시고요. 31,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P 삼립이요. SPC 66,000, 네. 네, 66,000원에 5% 수매 가능한가 아니면 네. 목표가 얼마나 가야 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SPC 삼립을 6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 것 같고 목표가는 얼마로 네네.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네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SPC 삼립은 6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지금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특징이 보면은 SPC 삼립은 지금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신 거예요. 지금 현재 67,600원.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결국은 손실이거든요. 근데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SPC 삼립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네, 뭐 이렇게 네. 식품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겨울철에 항상 많이 우리가 즐겨 먹던 삼립 호빵 기억하시죠? 네네. 그죠? 네네. SPC 삼립은 계절적인 부분에서는 겨울철에 좀 수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이 계절적인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SPC 삼립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계절적인 영향을 좀 타지는 않았어요, 최근에는. 근데 지금 네. SPC 삼립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락세가 꽤 길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조정을 조금 마무리 짓고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은 추가 매수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비중이 몇 퍼센트 사신 거죠? 5% 작습니다. 네. 5%요. 네네. 위에 올라왔을 때 그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네네.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한다면 매수가 66,000원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65,000원 부분까지 내리면 차라리 네.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수익인데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네. 목표가를 얼마까지 가면 됩니까? 네, 목표가는 이 기업은 그 단기에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네.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 기업은 목표 주가를 보면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 기업은 이게 조금 오래 가지고 있어서 그냥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빨리 팔고 있어서. 싶죠. 그래도 괜찮고 수익이 진짜 네. 많이 난다면 네. 한 뭐 6개월, 1년도 괜찮기는 네.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기간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이 기업은 네네. 75,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추매를 네, 그 롯데케미칼을 할까, 삼성 SDS, 네, 아모레퍼시픽 요거 셋 중에서 지금 추매를 그게 다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매를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은.
뭐 롯데케미칼하고 지금 뭐 삼성 SDS하고 그 다음에 한 종목이 뭐였죠? 아모레퍼시픽.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SPC 삼립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이 매수가 아래에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OCI요. OCI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0원에 20%요. 네, 65,0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디서 팔아야 되나? 네, 매도를 언제쯤에? 얼마에? 네. 알겠습니다. 매도 언제쯤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OCI를 6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죠, 시청자분. 근데 위에서 저기 75,000원 가서 떨어질 때 네. 67,000원에 샀어요. 그래갖고 네. 또 물 타갖고 65,000원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OCI를 만약에 20만 원대에서 샀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20만 원대 예, 샀다면, 근데 지금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OCI는 아래에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름으로 본다면. 근데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기업은 OCI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네. 폴리실리콘. 최근에 네. 주가가 올라오는 건 실적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실적은 안 좋은가요? 네, 지금 실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네. 보시면 이게 빨간색은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빨간색 글씨는 네. 숫자는. 네. 그럼 2019년도 지난해죠. 네. 지난해 OCI의 영업이익은 손실이죠. 1,800억. 네. 그 다음에 네. 순이익은 거의 8천억 정도가 손실이에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손실이에요. 적자. 네. 예. 네, 그죠. 그러면 실적이 기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건 테마를 기반으로 올라오는 종목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뭐 대형주들 지금 보면은 실적이 분명히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오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하고 조금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OCI는 너무 네.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네. 위쪽으로는 지금 65,000원 정도는 사실 오늘도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죠. 제가 볼 때 네. 7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7만 원요? 네, 7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올라왔을 때 그때만 정리 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OCI는 최근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은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목표가 7만 원 잡고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콜마 B&H 65,000원에 50%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6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계속 네, 더 네.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콜마 B&H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65,0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참. 지금 매수하실 때 이 기업 주가를 한번 보셨죠? 예. 네, 뭐 싼 거 같아요? 아니면 비싼 거 같아요? 7만 원 생각길래 네. 괜찮다고 그때 계속 얘기해가지고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래요. 예. 지금 콜마 B&H라는 기업을 딱 보면은 예. 네, 주가가 지금 과거에 이제 이 기업이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 지금까지 이 가격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최고가예요, 지금이. 그래. 물론 이 기업은 그 주가 올라올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적이 기반이 되긴 했어요. 기업 자체가.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콜마 B&H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예. 건강식품, 화장품,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일단 지금 건강기능식품 쪽이죠.
네. 그렇죠. 근데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왜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 이거는 실적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예. 결국 코로나19 네.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또 민감한 시기잖아요. 네네. 그죠? 건강에 대한 관리가. 네. 내가 면역 체계가 조금이 안 좋거나 뭐 그러면 또 더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린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콜바비에네치가 당장의 문제는 되진 않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네, 바로바로 치고 올려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못 치고 올린 거거든요. 네. 지금 이 기업은 손절가 잡아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잡아야죠. 네, 56,200원을 손절가 잡으세요. 6,200원 손절까요? 네, 56,200원을 손절가 잡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기업은 올라오면 매수가가 65,000원이잖아요. 예. 예. 네, 65,000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아, 매수가에서. 네. 오늘 금방 뭐 아직 좀 행보가 한참 있을 것 같죠? 지금 아직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화면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현재 콜마비엔에지고 이건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차트를 잠깐 반대로 한번 놓고 보면은 지금 얘는 이렇게 놓으면 얘는 매수하고 싶은 좀 약간 욕구가 들지 않나요? 아, 좀 싸 보이고 그렇죠. 그 차트만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위험하다. 이게 반대로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잘 팔고 나오시고요. 다음에는 네.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나도 하나는 안 되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6,200원 잡아드렸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솔리드인데요. 제가 1,700원에 35%요. 네, 솔리드 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너무 계속 자꾸 눌리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가지고 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네. 최근에는 계속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솔리드 1,700원에 매수하셨는데 9,1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미 손절을 빨리 했어야 돼요. 이 기업은. 지금 제가 그 걱정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솔리드를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9월 달에요. 9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9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셨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밀렸네요. 네. 참 수익이 조금 있었죠. 아, 네. 근데 거기 좀 아쉬워서 못 파신 거죠. 네, 더 갈까봐. 그렇죠. 그때 파셨어야 됐어요. 왜냐면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한번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네. 쭉쭉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주식 투자를 하신 지는 좀 되셨나요? 아니요, 저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기본적인 그 차트에 대한 공부는 좀 해보셨어요? 네, 조금 뭐 확실히는 아니지만. 네. 그럼 지금 제가 흐름 잠깐 보여드릴게요. 솔리드가 지금 추세는 상승이었어요. 그렇죠? 네. 상승으로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추세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매수할 네. 때가 이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이 아니라 이제 횡보 또는 하락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솔리드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네.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5G 네. 관련주로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솔리드는 지금 제가 왜 차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실적이 안 나요.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난해 어떻게 보면 지난해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네. 같은 지난해도 지금 사실 보면은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순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돼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사실 이 기업은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주가도 보면은 거의 역사적인 고점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기업이 과거 역사적인 고점보다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실적은 적자인데 말이죠. 그 지금 이 기업은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미 이 기업은 차트로 봐야 되는 시기였고
네. 이미 가치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트의 흐름이 지금 바뀐 시점에서는 매수하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지금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공부를 이제 1년 정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흐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올라갔다 또 내려. 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그리고 목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네요. 이걸 보통 흔히 삼산이라고 하죠. 머리 어깨형. 네. 그죠? 이미 흐름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정리를 언제 했어야 될까? 바로 이 시기에 했어야죠. 그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갈까봐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한 욕심에. 이유는 결국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하셨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제대로 못 하셨던 거고요. 지금 솔리드는 이미 지금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라 사실 네. 그 손절가를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오늘 저점 가격대가 8,910원인데 8,9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근데 네. 반등 나오면 10,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진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10,000원 정도 왔을 때 그 부근이 꼭 10,000원 뭐 딱 왔을 때가 아니라 9,000원대에서 네. 이제 10,000원 부근 있잖아요. 그때 네네네. 오면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잖아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차트를 봤을 때 하락으로 흐름이 바뀐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8,9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우부품인데요. 대우부품은 3,0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06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 10%이신데 자꾸 올라갈 때 좀 따라붙거나 아니면 좀 올라갔다가 살짝 눌렸을 때 종목을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대우부품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횡보 흐름이 좀 나왔다가 이번에 한번 위쪽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다시 또 빠졌거든요. 이 기업 자체가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기업은 지금 아직까지는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지금 시장에서 큰 이슈가 지금 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 쪽 본다면 결국 이제 수소차고 전기차 쪽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전장 부품 쪽은 다시 한번 시세가 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리면 아마도 매수가 이상 가격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3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정리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3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11,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1,350원에 매수하셨으면 현재 매수가하고 차이는 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이 기업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고요.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이게 목표 주가만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5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목표 주가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계속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600원이면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이제 좀 끌려다니신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사실 과거에는 이 증권주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하고 바로 반응을 잘 했거든요. 바로바로. 근데 이번에 시기차가 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오게 될 겁니다. 매수가가 지금 이제 얼마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미래에셋대우는 600원이 지금 매수가니까 좀 높긴 하네요. 11,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1,000원까지 끌고 가자 전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22,700원에 비중 15%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2,7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가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추가 매수의 여부로 본다면 추가 매수 가능해요.
추가 매수를 해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은 코로나 전 주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9,000원, 지금 19,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추가 매수해서 19,000원까지 보면 아마 수익 전환 되실 것 같으니까 목표 주가 19,000원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15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왔던 종목,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시세가 엄청나게 이제 테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뭐 다시 한 번씩 올라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결국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어떤 흐름이거든요. 잠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개인들 들어오면 또 빼버리죠. 지금 에코프로 BM은 사실상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11만 9천 원대. 자, 다시 한번 가격들 설정해 드릴게요. 12만 원. 12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보세요. 장중 말고. 종가 기준으로 12만 원 손절가 보시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한번 올라오면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만 5천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종가 기준으로 12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는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기업을 조금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그 전에 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이 기업은 좀 싸 보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과거의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휠라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 기업은 2019년도에 어느 정도의 오버슈팅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하고 비교해서 단순하게 주가가 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업은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의류 쪽에서는 결국 스포츠 의류 쪽이거든요. 이건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도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실적이 회복돼야 이 기업 주가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더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지금 현재 그 매수 가격이 5만 원 정도시니까 저는 5만 원 정도까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없이 5만 원까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 MBT입니다. 코스맥스 MBT는 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만 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10%인데 역시 이렇게 그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코로나19 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7,000원대 있던 주가 이렇게 왜 올라갔을까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다만 손절가 8,290원 정도 잡으시고요. 반등 나오면 매수가 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실적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테마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거품은 좀 빠질 겁니다. 손절가 대응하시고 목표 주가 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8,290원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네네. 매수가가 한 72만 원 정도 되고 네. 비중은 한 15% 됩니다. 네, 매수가가 72만 원 맞으세요?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15%요? 네, 비중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네. 추가 매수를 어디쯤에서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랑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7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굉장히 또 왜 자꾸 이렇게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기업은 혹시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시청자분? 저 오래전에 좀 70한 그 이상에서 조금 매수했다가 네. 80만 원 이상의 일부를 좀 팔았어요. 85만 원까지 해서 좀 팔아올고 네. 한 10% 이상 조금 남았다가 네. 요번에 엊그저께 또 조금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때 수익을 내신 그 수익금하고 만약에 지금 다 판다면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손실금하고 차이를 봤을 때 수익이 큰가요, 손실금이 큰가요? 지금 팔으면은 손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결국 이게 매수를 하면 안 됐어요. 한번 수익으로 나왔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당시에 비쌌어요, 주가가. 네. 제가 방송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담에 올 때마다 아마 뭐 5월, 6월, 뭐 7월 달 계속 이 기업은 상담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네. 목표 주가 자체가 사실 의미 없고 매수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팔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보세요. 이 기업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안 보이세요? 많이 올라와 보이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 앞으로 물론 이제 뭐 이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빠지면 최소한 57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63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57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빠진다. 이거 그냥 57만 원이요? 57만 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계속? 힘드시겠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네. 57만 원까지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차라리 네. 지금 그냥 팔고 나서 나중에 싸게 사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 네.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아,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네. 저점을 한 5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1차적인 저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고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사실. 네네. 왜냐면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네.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기업은 정리를 하고 네. 차라리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화학주라든지 네, 네. 철강주들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종목을 사서 또는 아니면 뭐 유틸리티 관련주들 좀 기업 안정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 있죠. 차라리 네. 안전한 기업들 사놓고 이때 이 손실을 거기서 많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종목에서. 네. 지금 저 SK 바이오팜 같은 거는 어떤가요? 네, 바이오 쪽 보지 마시고요. 네. 밑에서 싼 기업을 사세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 정리하셔야 돼요. 네,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총장님 이전에는 수익을 잘 내셨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젠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손실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월덱스 9,230원에 30%인데 네네. 제가 원래 이게 비중이 100%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35%씩 하나는 14,000원대 팔고 하나는 15,000원대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가고 있고 네. 제가 현금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더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월덱스를 9,23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는 비중이 30%이신데 나머지 70%는 수익을 실현을 다 하셨고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월덱스를 9,230원에 매수하셔서 이전에는 수익을 잘 챙기셨는데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월덱스로 수익을 좀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네.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그러니까는 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업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주가가 실적 대비 저평가고 계속 성장성이 있더라고요. 계속 수익이 나는 회사더라고. 수익이 높아져요, 점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사서 저는 단타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팔았던 돈을 다 빼고 제가
다른 네. 주식을 사지 않았었거든요. 네, 제가 이걸 더 살려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기업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확신이 100% 있었다면 사실 이거는 혼자서 판단해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근데 어떤 기업이든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성장을 계속 해왔지만, 내년에 갑자기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 빠지겠죠.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윌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일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정리를 안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 뭐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추가 매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업 한 번쯤 팔고 나올 때가 됐어요. 만약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한다. 그럼 지금 정리하시고 나중에 뭐 11,000원 내지는 10,000원 정도 이 가격대까지 한번 밀린다면 차라리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윌덱스는 지금 수익 실현하시고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에서 뭐 재공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덱스는 지금 매도하시고 10,000원대까지 내려가면 그 부분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그 G3 BNT를 네네. 28,200원에 한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28,000. 어떻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요게 현재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지 네네. 한번 듣고 싶어서요. 네,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G3BNT를 2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이 종목 계속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유는 하고 계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이 기업이 지금 무한적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건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G3BNT 매수는 최근에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뭐 10월? 네. 조금 몇 개월 됐습니다. 근데 저 그전에 한 3만 원까지 올라왔었었는데 안 파셨군요. 예, 안 팔고 이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네.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삼성 안구 건조증이 삼성 같은 게 네.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매듭진다 그래서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에서도 이 기업을 그렇게 보고서 계속 끌고 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제 성장성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높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한 3년 정도째 끌고 가고 계신데 손실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도 좋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도 좋지만 이게 사실 성공한다는 100%의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G3밴드를 산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3만 원 이상 올라왔다 빠지니까 그때 팔 걸 약간 후회되죠. 네.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익을 내고 나오느냐. 그거거든요. G3BNT도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저는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G3BNT는 3만 원 정도에 올라왔을 때 매수가 높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3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시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올라오면 잘 파세요. 그때까지는 좀 올라갈까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3만 원조차도 지금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 네, 올라올 거예요. 네, 3만 원에서 파시면 됩니다. 손절가는요? 네, 지금 사실 G3BNT는 손절가의 의미는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이 또 막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25,000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 네. 그러니까 3만 원 목표 주가 보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25,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KMW. 네, KMW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6,000원에 20%요. 네, 86,0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타도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걱정돼서요. 목표가는 네네. 얼마나 되나고요? 좀 제일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좀 손실이 좀 크셔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KMW 86,000원에 매수하셔서 오늘도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기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꽤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라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 이 기업 매수할 때? 네,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 기업을 또 하필이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 제가 볼 때 KMW는, 지금 KMW죠? KMW. 네. 네. 제가 지금 다른 종목하고 좀 약간 네네. 헷갈렸네요. 네. 네.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 기업 자체는 위험하진 않아요. 네, 제가 다른 종목에 헷갈려가지고 다른 종목을 아하. 해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위험하진 네네. 않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86,0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86,000원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아유, 터나. 네, 지금 화면 딱 보이죠? 네네. 화면 보면 이제 매수한 가격을 제가 체크해 드린 거예요. 네. 이 가격이 과거에 있던 가격이 아니죠. 엄청나게 올라온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KMW는 지금 이 기업이 속해 있는 건 이제 5G 관련주로 추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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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5G 관련주로 거의 뭐 대장주였어요, 이 기업이. 그래서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사실 네. 2017년도 저점부터 하면 거의 3,000원대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9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말 많이 올라온 거죠. 네.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매수가 너무 안 좋아요. 매수 시점이. 일단은 지금은 당장 팔 필요는 없어요. 네. 앞으로 5G는 사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바로 빠지기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횡보 구간이 나오면 이 횡보 구간이라는 건 밀렸다 올라왔다 밀렸다 올라왔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횡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적정 가격대에서는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볼 네, 때는 얼마예요? 75,000원 정도 이 가격대까지 반등이 오면 그때는 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네. 좀 위험한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KMW 같은 경우에는 75,000원까지만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20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0만 7천원 가격이면요. 아직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이 기업은 사실 지금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매수를 이미 하셔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해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포스코가 20만 원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눌려주면 차라리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도 아마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0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PSK입니다. PSK는 32,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2,0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비중 10%이신데요. 왜 이렇게 또 높은 가격에서 다들 매수하셨을까요? 좀 안타깝네요. 네. PSK 이 기업은 어쨌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저 고점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만간은 25,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손절가는 25,000원 정도만 좀 잡아두시고요. 올라오면 아마 매수가 부근에서 32,000원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가 부근 32,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는 1,9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91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려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세가 이제 약간의 등락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전장부품 쪽과 관련한 어떤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시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소차하고 전기차 그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고 결국은 전장 이제 뭐 스마트카 쪽이죠. 전장 부품 쪽도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아남전자는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탄력을 또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22,500원 정도까지 한번 시세가 나올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시 2,5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2,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세경하이테크는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세경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이 주가가 최근에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0년도 올해 상반기 실적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즉 이제 2018년도부터 해서 이 기업의 실적은 이제 2019년도를 타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올해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지금 세경하이테크는 계속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손절가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이미 좀 끌려오고 있는 단계라 2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21,000원 정도로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아마 25,000원까지도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잘 잡으시고 올라오면 25,000원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1,000원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4,1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얼마까지 오를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왜 사셨을까 궁금하네요. 지금 4,120원이면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왔잖아요. 자 올라왔는데 이 고점 자리를 보면 4,070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물려있던 거예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을 때 좀 4,000원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4,000원 부분에서 빠져나오시고요. 이 기업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을 한번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서 만약에 못 팔면 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기술투자는 3,46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반등 시에 4,0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힘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4,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 잘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3,46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950원이고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기업도 지금 보면 5,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5,950원에 최근에 보면 뭐 7월달 부근에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SFA 반도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지금 올 초에 지금 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없어요. 계속 이제 이 고점 자리를 터치하고 있다는 건 일단은 아직까지 힘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FA 반도체는 지금은 일단 흐름도 지금 아직까지는 나쁜 흐름이 아니고요. 일종의 약간의 횡보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매수 가격이 좀 비싼 게 좀 흠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4,7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이 기업의 그 목표 주가는 5,950원이 사실 고점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은 9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고영을 지금 9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이 없어서 좀 속상하네요. 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반등보다는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근데 지금 한 가지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는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요. 일단 일시적인 투매 현상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다만 이제 매수가까지 기대하기보다는 9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가가 56,000원에 비중은 35%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네요. 네. 56,000원이시고 이 기업도 보면은 아마 하락하다가 살짝 멈춰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가 개인들을 유도하는 자리거든요. 다시 고점 이제 주가가 그 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신호를 주는데 결국은 개인들은 여기서 사요.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말이죠. 지금 오이솔루션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5G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시세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꺾이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4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눌렸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4만 원 부근에서 매수로 본다면 4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다시 올라오면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추가 매수하면 아마 수익으로 전환되실 수 있을 겁니다.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방금 전에 포스코의 3분기 실적이 나와서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은 6,667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35.9% 하락한 수치이지만 지난 2분기에는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